이 냄새 진짜 못 참겠네. 야, 사장, 저 냄새 나는 사람 왜 가게 안에서 먹게 해? 밥맛 떨어지잖아. 호란이 순간 뚱 멎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 위로 김을 불며 숟가락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집인지 차 안인지 아니면 혼자 걷는 길인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 인생이 뒤집히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국밥을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국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숟가락을 입 가까이 가져갈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테이블도 더럽히지 않았고 단무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아니 진짜 저런 사람 하나 때문에 손님 10명 나간다니까요?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가게에서 일하던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도 손님이세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호란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뭐요? 아가씨, 장사가 장난이에요?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머니 쪽으로 물컵 하나를 밀어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물을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단무지도 남기지 않았고 테이블도 깨끗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씩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맞나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서 있다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변했네. 딸랑. 문이 닫혔지만 그 말은 수아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손떨림이 그 조심스러운 숟가락질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다시 올 것 같다. 사흘이 지났다. 할머니는 다시 왔다. 같은 시간 오후 2시 점심 피크가 지나고 홀이 한산해질 무렵 딸랑 문이 열렸다. 수아는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였다. 같은 차림, 낡은 패딩, 비닐봉지 2개. 천천히 창가 자리로 걸어갔다.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 천사장이 수아를 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포장만 해드려. 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앉아 있었다. 수아가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국밥 한 그릇이요. 네, 잠시만요. 주방으로 들어가자 천사장이 말했다. 야, 포장하라니까? 어머님, 이미 앉으셨어요. 그럼 일어나시라고 해.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천사장이 국밥을 그릇에 담으며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 며느리 할 거야 말 거야? 수아는 대답 대신 국밥을 들고 나갔다. 할머니 앞에 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천천히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또 열렸다. 최 여사였다. 혼자가 아니었다. 조합원 2명을 데리고 왔다. 어머, 사장님. 저번에 제가 화내서 미안했어요.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사장이 어색하게 웃었다. 최 여사 일행은 할머니와 먼 테이블에 앉았다. 주문을 했다. 국밥 3개. 근데 사장님, 최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홀 전체에 들릴 만큼 컸다. 이 골목 재개발 아시죠? 네, 들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판자촌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때 거지들 다 쫓아냈더니 땅값이 확 올랐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국밥 숟가락을 든 채로. 손이 떨렸다. 수아가 봤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요즘 또 그런 사람들이 기어들어 오더라고요. 최 여사가 계속 말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동네 만들었는데. 할머니가 숟가락을 놓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아가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최 여사가 수아를 봤다. 아, 저분 또 오셨네. 진짜 집요하시다. 할머니는 국밥을 다 먹지 못했다. 절반쯤 남긴 채 비닐봉지를 들고 일어났다. 계산대로 갔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이번에도 동전과 구겨진 지폐. 다 못 드셨는데요? 천사장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나가려는데 비닐봉지 하나가 찢어졌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빈 캔 몇 개, 신문지 뭉치,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수아가 재빨리 주워서 건넸다. 사진을 보는 순간 흑백 사진이었다. 환자집 앞에 선 어린 소녀. 뒷면에 작은 글씨. 1976년 겨울.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고 서둘러 나갔다. 문이 닫혔다. 최 여사가 킥킥 웃었다. 저런 거 주우면 손 씻어야지. 조합원들도 따라 웃었다. 수아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 민준이 가게에 들렀다. 30, 대기업 가장. 정장 차림이었다. 수아야, 엄마 말 들었어. 무슨 말? 그 할머니 이야기.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아야, 엄마 말이 맞아. 장사는 현실이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오빠는 저 할머니 봤어? 못 봤지. 근데 엄마가, 저 할머니가 오빠 엄마였으면 어땠을까? 민준이 말을 멈췄다.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될 수 있어. 오빠 엄마도, 우리 엄마도. 그때 누가 냄새 난다고 쫓아내면?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수아야, 넌 너무 착해. 그게 문제야. 결혼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할머니는 또 왔다. 이번엔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주일에 3번. 규칙적이었다. 그때마다 최 여사도 왔다. 마치 노리고 오는 것처럼. 사장님, 진짜 저 할머니 때문에 장사 망하겠어요. 손님들 다 불편해한다니까요. 어느 날 지역신문 기자가 왔다. 이 기자, 40대 초반 남자. 국밥을 먹다가 할머니를 봤다. 몰래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으로. 다음날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 위생불량 국밥집. 노숙자도 받는 곳.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런 데서 밥 먹다가 병 걸리겠네. 완전 비위생적이다. 신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님? 천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거 어떡해. 장사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수아를 불렀다. 수아야,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이제 정말 선택해. 저 할머니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아니면 우리 며느리 안 할 거야? 수아는 눈물이 났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수아는 민준에게 전화를 했다. 오빠, 나, 응?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수아야, 엄마 말 들어. 우리 결혼 생각해야지. 수아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비닐봉지를 든 할머니처럼 보였다. 그 순간 수아는 결심했다. 무엇을? 아직은 자신도 몰랐다. SAS 논란 후 일주일. 국밥집 손님이 반으로 줄었다.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천사장의 얼굴은 날마다 어두워졌다. 수아야, 천사장이 수아를 불렀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어머님. 오늘 그 할머니 오면 네가 직접 말해. 앞으로 오지 말라고. 수아의 손이 떨렸다. 어머님, 그건 못하겠어? 그럼 우리 집 며느리 포기하는 거야. 바로 그때 딸랑 문이 열렸다. 할머니였다. 화요일 오후 2시. 어김없이 천사장이 수아를 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금 해. 할머니는 창가 자리로 걸어갔다.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앉았다. 수아가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탔겠지만 따뜻한 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아야! 천사장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 순간 수아는 천사장을 돌아봤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며느리 못하겠어요. 홀이 조용해졌다. 천사장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저희 할머니 못 쫓아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며느리 못 되는 거라면 전 며느리 안 할래요. 천사장이 앞치마를 벗어 던졌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민준이는 어떡하고? 결혼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해요. 근데 전 못하겠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외근 나왔다가 잠깐 들린 모양이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민준이 상황을 파악했다. 엄마의 분노한 얼굴, 수아의 눈물, 구석에 앉은 할머니. 수아야, 민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말 들어. 응? 우리 결혼해야지. 수아가 손을 뿌리쳤다. 오빠, 미안해. 뭐가 미안해? 수아야, 정신 차려. 그 할머니가 뭔데? 우리보다 중요해? 수아는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아가 말했다. 그냥 사람이잖아요. 뭐? 민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할머니도 누군가의 엄마였을 거예요.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거고요. 수아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엄마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오빠 엄마도요. 그때 누가 냄새 난다고 쫓아내면요? 그게 우리였으면 어떡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천사장이 비웃었다. 참 순진하네. 세상이 그렇게 예쁘게 돌아가는 줄 알아? 바로 그때 최 여사가 들어왔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최 여사가 킥킥 웃었다. 아, 혹시 그 며느리 후보가 말썽이에요? 최 여사님은 상관없어요. 수아가 말했다. 에이, 왜 상관없어요? 최 여사가 수아를 훑어봤다. 저런 거지 할망구 감싸다가 결혼도 못하는 철없는 애가. 순간 수아가 최 여사를 똑바로 봤다. 저분은 거지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뭐?
최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20년 전에 쫓아냈다고 했죠. 판자촌 사람들. 그분들도 다 사람이었어요. 최 여사님처럼. 최 여사가 헛웃음을 쳤다. 야, 이 애가 지금? 할머니가 일어났다. 천천히. 비닐봉지를 집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수아가 말했다. 제가 국밥 갖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신목소리였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계산대로 갔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5개. 또각또각. 천사장이 받지 않았다. 안 받아요. 주문도 안 했으니까. 할머니는 돈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제가 앉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허리가 더 굽어 보였다. 수아가 쫓아갔다. 할머니! 할머니가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 다음에도 오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꼭 국밥 드릴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딸랑 할머니가 나갔다. 민준이 수아를 잡았다. 수아야, 정말 이럴 거야? 우리 결혼 어떡하고? 수아가 민준을 봤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오빠, 미안해. 나 오빠네 며느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민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천사장이 냉소했다. 좋아. 그렇게 해. 근데 후회하지 마. 수아는 앞치마를 벗었다. 카운터에 놓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갔다. 눈물을 닦으며. 최 여사가 혀를 찼다. 저거 봐. 요즘 애들은 다 저래. 천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수아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앞을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었다. 둘 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둘 다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천사장의 눈에 뭔가가 스쳤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카운터 위에 동전들이 놓여 있었다.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5개, 정확히 3,000원. 천사장은 그걸 천천히 집어들었다. 차갑고 딱딱한 동전. 하지만 왜인지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수아는 집에 돌아와 울었다. 민준에게 문자가 왔다. 수아야, 생각 좀 해봐. 우리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 수아는 답장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일까? 아니면 미래의 자신일까? 수아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 수아가 국밥집을 나간 지 2주일이 지났다. 국밥집 손님은 더 줄었다.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났다. 천사장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수아에게 계속 연락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하대. 다시 와. 하지만 수아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왔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빠짐없이. 천사장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국밥을 내주고 돈을 받았다. 매번 3,000원, 동전과 구겨진 지폐. 어느 목요일 오후 국밥집 홀에는 손님이 2팀뿐이었다. 한산했다. 천사장이 카운터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여러 대. 엔진 소리가 묵직했다. 천사장이 창밖을 봤다. 검은색 벤츠 3대가 가게 앞에 섰다. 뭐지?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남자 2, 여자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 단정하게 넘긴 흰머리, 손에는 명품 핸드백.
천 사장은 눈을 의심했다. 그 얼굴, 주름은 같았다. 눈도 같았다. 할머니였다. 아니, 할머니처럼 보이는 여자였다. 문이 열렸다. 딸랑, 정장 입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다. 여자가 그 뒤를 따랐다. 홀에 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수근거림이 시작됐다. 저 사람 누구야?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여자가 천사장을 봤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입니다. 천사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기, 저 박영자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할머니?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장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희망라이프 제약 비서실입니다. 천사장이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희망라이프. 국내 바이오 제약 5위. 누구나 아는 회사였다. 회장님이세요? 네. 박영자가 창가 자리로 걸어갔다. 늘 앉던 그 자리. 의자를 빼고 앉았다. 비서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바로 그때 문이 또 열렸다. 최 여사였다. 어머, 사장님이 오늘은 손님이 좀... 말을 멈췄다. 벤츠 세대, 정장 입은 사람들, 그리고 박영자. 뭐야 이게? 천사장이 다가갔다. 최 여사님, 목소리가 떨렸다. 저분이 회장님이래요. 뭐?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영자가 최 여사를 봤다. 오랜만이네요, 최 여사님. 최 여사는 뒤로 물러섰다. 저, 박영자가 홀을 둘러봤다. 50년 전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이곳은 판자촌이었습니다. 모주가 숨을 죽였다. 저는 그때 22살이었어요.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았죠. 박영자의 목소리가 잠겼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창가를 가리켰다. 우리 집이. 천사장이 입을 막았다. 1976년 겨울. 박영자가 계속 말했다. 철거가 시작됐어요. 재개발이라고 했죠. 최 여사가 뒤로 물러났다. 테이블에 부딪혔다. 철거반이 왔어요. 사람들을 끌어냈죠. 제 어머니도. 박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그날 새벽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홀이 조용해졌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철거를 주도한 사람. 박영자가 최 여사를 봤다. 최 여사님 아버지셨죠. 최 여사가 주저앉았다. 아니, 맞아요. 박영자가 말했다. 저 당신 기억해요. 그때 당신은 13살이었죠. 철거 현장에서 인형 떨어뜨렸어요. 제가 주워줬죠. 최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때 그 언니가... 네.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여사가 땅을 쳤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박영자가 다시 말했다. 그 옆집 국밥집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천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매일 국밥 한 그릇을 주셨죠. 3년 동안. 원망하지 마라. 네가 잘 되는 게 복수다라고 하시며. 박영자가 눈물을 닦았다. 그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공부했고 제약회사를 만들었죠.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천사장에게 내밀었다.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임대료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천사장이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다른 비서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정수아 씨 찾고 있습니다. 수아요?
네, 박영자가 말했다. 그분께 전해주세요. 간호대학 장학금 1억 원, 그리고 졸업 후 희망라이프 입사 보장. 천사장은 말을 잃었다. 박영자가 일어섰다. 수아 씨는 천천히 말했다. 저를 한 번도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압니다. 천사장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영자가 천사장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박영자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멈춰섰다. 돌아봤다. 제가 노숙자 차림으로 다닌 이유,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죽기 전에 한 번쯤 박영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리고 알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다는 것. 하지만 박영자가 미소 지었다. 수아 씨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 문이 열렸다. 박영자가 나갔다. 비서들이 따랐다. 차문이 닫혔다. 세대의 벤치가 떠났다. 홀은 한동안 조용했다. 천사장은 주저앉아 울었다. 최여사도 울었다. 손님들도 눈물을 닦았다. 천사장이 봉투를 열었다. 수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숫자 1억. 천사장은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야,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잘못했어. 수아는 천사장의 전화를 받고 국밥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천사장이 카운터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어머님, 수아가 달려갔다. 천사장이 수아를 꽉 안았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수아도 울었다.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천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우리 며느리가 나를 저렇게 대하면 민준도 가게에 왔다. 수아를 봤다. 수아야, 오빠. 수아가 민준에게 걸어갔다. 미안했어. 아니야. 민준이 수아를 안았다. 미안한 건 나야. 네 말이 맞았어. 천사장이 봉투를 수아에게 건넸다. 이거 박영재 회장님이. 수아가 봉투를 열었다. 장학금 1억 원, 입사 보장서. 수아는 말을 잃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국밥집은 다시 붐볐다. 소문이 퍼졌다. 회장님이 다니던 국밥집, 인생 국밥집. 손님들이 줄을 섰다. 어느 화요일 오후, 딸랑 문이 열렸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였다. 박영자, 다시 노숙자 차림으로 낡은 패딩, 비닐봉지, 허리 굽은 모습. 수아가 달려갔다. 할머니, 박영자가 미소 지었다. 수아씨, 왜 또 이렇게 오세요? 회장님이시잖아요. 박영자가 창가 자리로 걸어갔다. 이게 편해요. 앉으며 말했다. 이게 진짜 제 모습 같아서. 수아가 국밥을 가져왔다. 드세요. 박영자가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다. 수아가 봤다. 예전보다 더 심하게 떨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영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수아씨,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아가 앉았다. 저 최장암이에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기, 3개월 시한부래요. 수아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항암치료 거부했어요. 박영자가 계속 말했다. 나이도 많고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까. 왜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치료 안 받으세요?
박영자가 창밖을 봤다. 저 회장으로 죽기 싫었어요. 네? 병원 VIP 병실에서 임원들 문병 오고 기자들 카메라 들이대고 박영자가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국밥 한 그릇 먹는 할머니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이렇게 다녔어요. 박영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를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다는 것.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는 것. 박영자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수아씨, 당신만은 달랐어요. 저를 사람으로 봤어요. 수아가 박영자를 꽉 안았다. 할머니,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박영자가 수아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이제 충분해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천사장이 다가왔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뒤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천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모실게요. 네? 박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까지 천사장이 무릎을 꿇었다.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박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패 끼칠 수. 할머니, 수아가 말했다. 저 간호조무사예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수아씨, 그리고 민준이 다가왔다. 저희 가족이에요. 이제 박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박영자는 천사장 집에 머물렀다. 작은 방 하나, 창문 너머로 국밥집이 보였다. 수아는 매일 왔다.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들었다. 박영자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당신들 때문인가 봐요. 박영자가 웃었다. 살고 싶어졌어요. 천사장은 매일 국밥을 끓였다. 박영자가 좋아하는 맛으로. 회장님 드세요.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영자 할머니라고. 민주는 퇴근 후마다 들렀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손자 같네요. 우리 민준이. 한 달이 지났다. 박영자는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놀랐다. 암이 줄었네요? 기적이에요. 수아가 박영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살 거예요. 꼭 살 거예요.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우리 수아 결혼식 줄에 서야 하는데. 천사장이 웃었다. 당연히 서주셔야죠. 최 여사도 가끔 찾아왔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회장님, 아니 영자 언니. 정말 죄송해요. 박영자가 최 여사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요. 당신도 몰랐잖아요. 최 여사는 울었다. 언니 덕분에 사람 됐어요. 이제 봉사활동 다녀요. 노인정에서. 박영자가 미소 지었다. 잘했어요. 어느 저녁 박영자가 창밖을 봤다. 국밥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손님들이 드나들었다. 저기가 제 집이었어요. 박영자가 말했다. 50년 전 수아가 옆에 앉았다. 어머니랑 둘이 살았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박영자가 수아를 봤다. 당신들 덕분에 수아가 박영자를 안았다.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에요. 박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박영자는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봤다. 잘했어 영자야. 어머니가 웃었다. 네가 찾았구나.
진짜 가족을. 6개월이 지났다. 박영자는 완전히 회복됐다. 의사도 놀랐다. 기적입니다. 수아와 민준의 결혼식 날, 봄이었다. 벚꽃이 휘날렸다. 예식장 앞, 고급 세단이 섰다. 박영자가 내렸다. 우아한 한복 차림.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저분이 희망라이프 회장님? 직접 줄에 서신대요. 식장 안 수아가 입장했다. 순백의 드레스. 천사장이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 수아를 맞았다. 둘이 단상에 섰다. 박영자가 앞으로 나왔다. 마이크를 잡았다.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수아가 대답했다. 네. 민준도 대답했다. 네. 옷이 아니라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박영자가 미소 지었다. 그럼 됐습니다. 두 분은 이미 부부입니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제가 50년 전 박영자가 말을 이었다. 가난했을 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이다. 돈도 옷도 다 벗으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서 하지만 신부 수아 씨가 다시 깨우쳐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수아가 울었다. 천사장도 울었다. 하객들도 눈물을 닦았다. 두 분, 박영자가 신랑 신부를 봤다. 평생 서로를 사람으로 보며 사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결혼식이 끝났다. 수아와 민주는 신혼여행을 갔다. 한 달 후, 국밥집. 간판이 바뀌었다. 박영자 할머니의 국밥집. 손님들이 줄을 섰다. 회장님이 인정한 국밥집. 소문이 퍼졌다. 천사장은 웃었다. 이제 장사 걱정은 없겠네. 어느 화요일 오후 딸랑 문이 열렸다. 박영자였다. 평상복 차림. 비닐봉지는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국밥 한 그릇이요. 수아가 국밥을 가져왔다. 할머니 오셨어요? 박영자가 웃었다. 이 맛이 그리워서. 매번 오시잖아요. 그래도 질리지 않아요? 박영자가 국밥을 떠먹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이 맛을 잊으면 안 되거든. 박영자가 말했다. 가난이 어떤 맛인지, 무시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걸 잊는 순간, 나도 옛날의 나를 잊으니까. 수아가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절대 안 잊으실 거예요. 박영자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국밥 다 먹었다. 계산을 하러 갔다. 지갑을 꺼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천사장이 웃었다. 아니에요. 박영자가 돈을 냈다. 이게 제 예의니까요. 딸라. 박영자가 나갔다. 수아가 창밖을 봤다. 박영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 허리도 펴졌다. 걸음도 가벼웠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여전히 사람들을 따뜻하게 봤다. 국밥집 벽에 액자가 걸렸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며느리 수아에게. 그 아래 작은 글씨. 사람을 귀하게. 해가 졌다. 국밥집 불이 켜졌다. 손님들이 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천사장이 국밥을 끓였다. 수아가 서빙했다. 민준이 설거지를 도왔다. 창가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따뜻했다. 언제든 누군가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가 와도 어떤 모습이든 사람으로 맞을 준비가. 박영자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 국밥집에 온다. 그리고 창밖을 본다. 50년 전 자신이 살던 자리, 이제는 따뜻한 국밥집. 어머니, 작게 중얼거린다. 전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영자는 미소 지었다.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오늘도 따뜻한 마음 한 그릇.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돈보다 귀한 이야기. 또 만나러 오시겠습니까?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